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카페에 질문 들어왔는데 답변하기 전에 요즘 노래 중에 태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처럼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유명한 가수죠.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루가 고맙다. 그런데 내일 기필코 오고 마는 그 하루가 내일이 무섭다. 이런 얘기 나와요. 참 막 뼛속에 사무치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노래 참 잘 만들었어요. 가사가 아주 철학적입니다. 그 가사 노랫말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 있어서 영상 하나 찍어드립니다. 공법아 놀자님, 이론과 현실의 괴리, 도시기술 하천 질문드립니다. 자,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 학원 강의가 수준이 높아요. 격이 틀립니다. 거의 천상계예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을 지금 소화해서 질문 들어오는 분들은 일반 학원 강사들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공법아 놀자님의 질문도 그걸 느끼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내공의 실력자라는 건 적어도 인정합니다. 자, 그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미불용지, 오지 않는 미래, 기필코 오는 미래가 아니라 오지 않는 미래, 강물에 뛰어버린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코로나가 또다시 극성입니다. 당분간 온라인 세상에서만 뵙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질문 드립니다. 토지물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용객 확인상 국계법상 도시기술 하천이 물건이고 도시기술이니까 하천이죠. 수용해야겠죠. 공익사업법이 완료된 미불용지, 하천정비사업 완료됐네요. 그 미불용지 맞죠? 미불용지인 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문의하던 중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불용지인 하천은 다른 도시기술 미분용지와는 달리 경공매로 소유권 취득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업무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서 아마도 재정의 한계가 있어 그렇다 싶다는 주무부 개인적 견해 말을 들었습니다. 원소유자에게 손실보상 권리까지 넘겨받으면 가능하다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일 테고요. 토지보상법과 충돌이 생기고 사유재산 침해 아닌지 상담을 해봤으나 재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하여 간혹 소송을 가더라도 지자체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도 하고요. 자, 궁금한 점은 낙찰자에게 보상금 지급 불가라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업무 지침이라는 것이 토지보상법 사유재산 침해보다 우선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두 번째, 이런 경우 미불용지 맞더라도 그냥 입찰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세 번째,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음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면 예상되는 다양한 경우를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정도를 배우고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지식만으로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깨달아갑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지만 아주 유연한 자세로 배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아주 또 깊이 있는 예리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불용지는 하천 부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보상이 안 나왔다. 미불용지가 맞죠? 그러면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찾는 제도는 매수 청구 등이 없어요. 내가 미불용지 내 땅인데 니네가 무단으로 도로 가서 보상 안 줬잖아. 빨리 돈 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매수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소리 해야 돼요. 내 땅인데 니네 이거 도로로 그냥 쓰잖아. 이거 부당이득이야. 도로 사용료 내. 그러면 사용료를 지자체가 내게 되면 지자체는 사용료 내면서 바로 문제가 생겨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어요. 그럼 국가, 지자체 등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개인 거를 못 씁니다. 근데 개인 거를 지금 판결에 따라 쓰게 된 거니까 임료를 준다. 이거는 감사에 걸려요. 감사에 걸리면 해당 지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추경 편성해서 예산을 따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미불용지 보상받는 하나의 루트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하천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미불용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매가 나온 걸 받았다면 원래 있던 사람은 이거 내 미불용지니까 돈 줘 얘기할 수 있지만 경매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소를 해야 돼요. 내 땅인데 니네 왜 보상금 안 주고 하천으로 써?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료 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보상을 한다. 이 절차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도로는 좀 달라요. 도로는 원래 그 자리가 도로였을 때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멀쩡한 땅을 보상 안 하고 도로를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소가 맞죠. 왜 니네 남의 땅을 부당으로 돈도 안 주고 도로를 써? 사용료 내나? 이게 맞는데 하천은 없는 하천을 막 무슨 운합하듯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 중국 같은 데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 막 치수잡혀서 막 수로를 팠지만 대한민국 하천은 자연하천이에요. 근데 자연하천인 기반설이 있었으면 그런데 기반설에 천이 있었고 그럼 물이 비가 올 때는 많이 찰 때는 잠겼다가 물이 없을 때는 조그만 실천으로 실개천으로 흐르니까 땅이 남은 그런데 뭐 농사도 짓고 했는데 지목은 천이었어요. 그럼 이런 땅은 원래 하천 부지로 돼 있었던 땅이고 이건 기반설인데 도시계획실을 즉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설과 도시계획설은 다른 겁니다. 원래 실개천이 있었다. 원래 천이었다. 이거는 기반설이었고 여기다가 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도시계획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심에 거쳐서 하천을 만들었다면 이건 도시관리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설이에요. 그럼 이런 하천이 기반설을 도시계획설로 만들어서 수용을 하고 정비사업 해야 되는데 보상이 빠졌다. 그래서 유고가 미불용지가 됐을 때 원소유자는 주는 게 맞지만 경매가 넘어갔다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소를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원래 하천이었고 하천이 됐는데 물 흐르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안 준 건 미안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소는 안 되죠. 원래 물 흐르는 천이었다. 그런 천을 네가 받은 건데 그럼 물 흐르는 상태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안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간 거고 부당이득 반환소를 해서 청구를 했어도 원래 물 흐르는 땅이고 하천 정비사업 했어도 물 흐르는 땅을 물 흐르는 대로 쓰는 거니까 이걸 뭐 국가가 여기를 뭐 어떻게 해요 메꿔갖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여기다 뭐 신도시 만들었다면 보상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있지만 물 흐르는 걸 물 흐르는 거 쓰는 게 뭐가 부당이득이냐? 부당이득 아니다. 이 판례가 나왔어요. 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의 미불용지는 영구적 미불용지가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다시요. 멀쩡한 땅이 있는데 여기다 도로를 냈다. 그럼 이거는 내 땅 멀쩡한 땅 그리고 경매를 받은 사람도 이건 보상 안 준 땅에 미불용지야. 니네 이거 보상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왜 이거 도로도 아닌 땅 도로를 쓰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소가 되죠. 흐르던 하천구역 하천 부지의 땅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물 흐르던 하천이 그럼 이런 데 보죠. 자연천 같은 거 강원도에도 흐르고 있잖아. 이런 하천 있잖아요. 저쪽 낙동강 하류에도 원래 있던 하천이 있죠. 그러면 이건 도시계획설이 아니라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하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딱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다 수용해서 국가 지자체 하천을 만들죠. 그럼 보상해줘야 되는데 빠졌다. 빠졌으면 이게 미불용지 맞죠. 근데 이거 부당이득 반환소가 딱 하게 되면 어때요? 야 이건 원래 하천이고 하천을 하천으로 쓰는데 뭐가 부당이득이에요. 기반시설이든 도시계획설이든 쓰는 거니까. 단 미불용지 맞으니까 보상은 나중에 지자체가 형편대로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제목 썼죠? 아 미불용지 오지 않는 미래 강물에 띄어버린다. 띄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받은 사람은 영구적 미불용지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은 예전에 MB 때 4대강 정비사업 하면 운합한다 그래서 운합하면 뭐 하면 돈 버냐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소하천 구역의 땅 이런 데 하면 돈 번다. 이런 데 보면 경매는 땅 많다. 받으면 하천 정비사업 다 해서 돈 번다. 그때 한 사람들은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천 받는 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는 이미 예산이 소진됐고 이제는 미불용지에 대한 하더라도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소가 성립 안 된다는 걸 하천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침 내려가서 이거는 경고매를 받은 사람도 줄 필요 없다. 왜? 어차피 안 줘도 소송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모두로 부당이득 반환소 이기는데 신경 쓰냐? 줄 필요 없다. 나중에 돈 생기면 주는데 그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해라. 그 강물이 마를 때 돈 받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강물이 마를 때. 이런 얘기 있죠? 천년에 한 번 오는 새에 눈물이 흘러 사막을 바다로 메울 때 보상받는다. 뭐 이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좋은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강의 중에 얘기는 안 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별로 필요 없다 했는데 이 정도까지 연구해서 질문 들어온 거 보면 공법한 놀자님 진짜 공법을 씹어서 잘겐장을 씹어서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고수가 2, 3년 내에 이 부동산 업계 혜성처럼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공법한 놀자님 대단하십니다. 자, 요걸로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